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내신과 수능 그리고 또 실기까지 잘 해내야 하는 우리 예체능기 학생들 누구보다도 입시 상담이 절실한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 예체능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시 정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우리 예체능계 수험생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내신과 수능은 물론이고 실기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 맞춤형 해법 함께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체육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는데요. 더 높이 2014 최대 입시를 주제로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전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문수입니다. 네, 최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합격의 길을 알려주실 분들 모십니다. 먼저 등촌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십니다. 이윤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등촌고등학교 이윤희입니다. 네, 그리고 불암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시죠. 송치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암고등학교 송치경입니다. 네, 자, 오늘 이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최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꼼꼼한 입시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하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시작해보죠. 자, 최대 입시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첫 번째 상담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담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학생들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등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과 또 제작진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학생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스포츠 마케터가 되고 싶은 예비 고3입니다. 스포츠 마케터 좋습니다. 어떤 점이 진학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할까요? 네, 이번에 수능 선택제로 바뀌면서 영어 A형은 대부분 예체능끼리만 보게 되잖아요. 네. 이럴 때 영어가 높은 성적이라도 다른 과목에 비해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A형, B형, 유형에 대해서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윤희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 그리고 비교 활동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2학년 2학기 내신 등급을 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 4등급, 영어 3등급, 경제 3등급, 윤리와 사상 3등급입니다. 작년 11월 모의 수능 성적을 보면 국어 A형 3등급, 수학 A형 3등급, 영어 A형 1등급, 사회문화 2등급, 생활과 윤리 3등급입니다. 자, 비교 활동입니다. 우리 학생의 활동 사항을 보면 1, 2학년 학교 홍보부 활동을 했고요. 2011년 종합성적 우수상, 2012년 11월 학력평가 우수상 등을 받았습니다. 네, 실기 기록도 함께 좀 보죠. 네, 실기 기록을 보면 10m 왕복 달리기 9초 6, 25m 왕복 달리기 20초 23, 제자리 멀리뛰기 227cm 등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대학은 1지망으로 연세대 체육교육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스포츠 마케터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선생님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학생의 장점을 모의 수능과 내신, 실기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의 수능을 보면 전 영역에 걸쳐서 안정적인 그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학의 반영 영역에 따라서 크게 이제 대학 선택할 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하는 상위권 대학의 경우는 전 영역 다 높은 성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 내신입니다. 내신 성적을 보면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공부를 이제 집중력 있게 하다 보면 3학년 때도 오를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원자가 희망하는 연세대 같은 경우는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낮은데 혹시 나다군에서 높은 대학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이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실기입니다. 실기는 큰 키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몸무게가 좀 저체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작게 나갑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 실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당장 시험을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네. 네,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이나 근지구력, 유연성 등의 기초 체력 요소가 전 부분에 걸쳐서 상위권의 실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성적도 안정적이고 예. 실기 능력도 지금 당장에 시험을 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좋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더라도 아마 지금부터 어떤 걸 조금 더 주의해서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그 모의수능 내신 실기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망대학에 그 기초 체력 실기가 있고 전공 실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공 실기 점수가 평균만 나오고도 합격을 하려면 국어 수학 성적이 지금 3등급인데 2등급대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오른 것처럼 계속 공부를 하면 한 등급 올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는 국어, 사회, 영어, 체육이 들어가는데 국어, 사회 같은 경우는 세 과목이 3등급 이내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가 평균 4등급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3등급 이상 올리는 것에 좀 더 치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기를 보면 연세대 스포츠레저과가 아니라 본인 희망에 의하면 스포츠레저과를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체육교육과를 이제 희망하는 걸 보면 기초 체력 실기에 비해서 전공 실기가 굉장히 좀 낮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공 실기에 대한 준비를 아직 1년이라는 기간 남았으니까 예. 한 종목을 정해서 좀 꾸준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공 실기에 대한 준비를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윗몸 일으키기를 일본에 75개씩 하려면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하루에 운동 몇 시간 정도 해요? 학원 다닐 때는 일주일에 2번씩 가서 3시간 정도. 그렇군요. 선생님, 근데 우리 학생이 앞서서 영어 A형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1등급을 받아도 변별력이 떨어져서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좀 질문을 해줬거든요. 이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작년 초기에 이제 발표할 때는 예체능 계열이 이제 모두 다 A형을 볼 것이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대기업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모든 대학이 다 A형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체능 계열도 대학마다 과목별로 반영하는 게 다 다르고 네. 그 A형 그 유형 선택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원할 대학을 본인이 다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한 대학만 본다 그러면 뭐 A형만 다 보는 대학을 봐도 되겠지만 보통의 학생들은 가나다학원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유형에 맞추어서 지원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세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학생이 연세대는 A형, B형 뭐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고 가산점 안 준다고 했는데 네. 일단은 뭐 최종 발표를 또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제 AB형까지 이제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체육교육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한테 어떤 대학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그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 연세대부터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군 연세대는 정원이 22명이고요. 학생부가 35%, 수능 40%, 실기 20%, 면접이 5%고 반영 방법은 표준 점수입니다. 그리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국어, 영어, 수학이 28.6%, 탐구 영역이 14.2%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실기, 전공 실기가 반영이 되는데요. 기초 실기로는 제자리 멀리뛰기, 20m 왕복 달리기, 메디신 볼 던지기가 되겠고요. 전공 실기는 육상, 수영, 기계체조, 테니스, 골프, 농구 중 한 종목을 택해서 하면 됩니다. 현재 모의 수능이나 실기로 볼 때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전공 실기를 잘해야 합격이 가능하고요. 전공 실기에 자신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 수리 2등급 후반 내지는 3등급 초반까지는 올려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나군과 다군도 좀 살펴볼까요? 네, 나군은 동국대 체육교육과를 추천드립니다. 정원은 34명, 전형 방법은 학생부 30, 수능 50, 실기 20이고요. 실기고사로는 백을역,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중량 메고 달리기가 있습니다. 다군은 건국대 체육교육과로 남학생 23명, 그 다음에 여학생 3명 이렇게 따로 뽑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전형인데요. 1단계 수능으로만 10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학생부 20%, 수능 50%, 실기 30% 전형을 하고요. 실기고사로는 윗몸 일으키기, 20m 왕복 달리기, 높이뛰기, 농구, 핸드스프링 등이 있습니다. 건국대는 나군으로 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네, 최종 발표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가나다군에 걸쳐서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그런 군은 아닙니다만은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그럼 송치경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성적 그리고 실기 기록을 보셨는데요. 간단하게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해부터 수능이 A, B 선택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정시 지원 시 이제 A, B형 선택형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연대 체교를 지원하려면은 수능과 내신에서 2등급 수준을 유지해야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실기 및 국이 종목을 충분히 준비를 한다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지금 등급을 좀 어느 정도 올려보자, 좀 목표 등급을 말씀해 주셨는데 잘 이해했죠? 네. 네, 실기도 준비하고 굉장히 운동도 하느라고 많이 바쁘겠지만 우리 공부도 좀 신경을 써서 조금씩만 올려보면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힘내봐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고3이 되는 우리 학생 체육대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스포츠 마케터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선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을 2등급대로 올려야 되겠고요. 내신에서는 특히 영어 과목을 3등급 이상 받도록 노력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공 실기를 보강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정시에 나군과 다군을 지원을 생각해서 핸드스프링과 높이뛰기도 함께 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정시에 추천하는 대학으로는요. 모두 체육교육과고요. 가군에는 연세대, 나군에는 동국대, 그리고 다군에는 건국대를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새학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이제 2014학년도 수시 상담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와 함께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수 선생님께서 수시 상담 어떻게 좀 신청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네. 네.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2년간의 준비도를 좀 객관적으로 점검을 받고 전략을 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상담 신청은 저희 홈페이지로 하셔야 됩니다.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청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전화 02-311-5441에서 2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체육대학에 진학하고자 꿈꾸는 우리 학생을 위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체육교사가 되고 싶은 3학년 재학 학생입니다. 체육교사가 되고 싶군요. 입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임용고시가 어떻게 되는지. 체육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에 대한 생각 벌써 하고 있군요. 좋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송치경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 그리고 또 활동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의 2학년 2학기 내신 등급을 보면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4등급, 경제 4등급, 세계사 3등급입니다. 작년 11월 모의수능 성적을 보면 국어 B형 4등급, 수학 A형 3등급, 영어 B형 3등급, 한국사 4등급, 세계사 2등급입니다. 네, 체육활동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체육활동을 살펴보면 1, 2학년 농구부 주전으로 활동 중이고 서울시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농구대회 본선 진출, 삼성 썬더스 주최 농구대회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기 기록을 살펴보면 제자리 멀리뛰기가 2m 20cm, 윗몸 일으키기는 1분에 57회입니다. 희망대학은 고려대 체육교육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목소리가 아주 그냥 굵직한 우리 학생인데 체육 선생님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체육활동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우선 체육교사가 되려는 진로에 대한 그런 확실한 의지가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기록부 자료를 미리 확인을 해봤는데 이 학생에 대해서 그렇게 성실함과 그런 책임감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농구가 이 학생이 조금 다른 학생보다 자신의 특기로 삼고 있는데 그런 학교 스포츠 클럽 본선 대회에 그렇게 농구에 대해서 수질도 보였고 그래서 실기 시험에서 농구를 평가하는 학교, 그런 서울대나 그런 국민대, 건대, 고대를 지원한다면은 좋은 점수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네, 활동 기록을 보니까 정말로 농구를 정말 예. 잘하는 학생 같은데요. 그걸 살려서 선생님 말씀대로 그 반영한 대학에 지원하면 그것도 좋은 전략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보완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학생에게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소에 기초 체력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내 체육교사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방과 활동에서 기초 체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활동에서요? 아, 예. 그리고 연습하면서 어떤 점이 조금 힘들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운동에 대해서 이러한 근육통에 대해 좀 아픕니다. 아, 근육통. 얼마나 운동을 하나요? 시간을 보면. 평균 한 2시간 정도. 평균 2시간 정도. 아유, 힘들죠. 힘든 생활하고 있어요. 예.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지원하려면 우선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이 평균 2등급 수준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실기 종목이 소프트볼 던지기, 그리고 높이뛰기, 농구, 레이업슛, 그리고 지그재그 달리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실기 종목을 어느 정도 상위권에 올려놓도록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높이뛰기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많은 연습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이 던지기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던지기 기능에서 이제 변별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던지기와 높이뛰기를 꾸준히 연습을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던지기 능력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아직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미숙합니까? 근데 와, 농구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금 고려대 체육교육과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체대 입시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 대학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고려대 체육교육과의 특징과 실기 종목은 방금 말씀드렸고 전형 방법과 수능 반영 비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입학 정원이 35명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25, 수능 35, 면접 10, 실기 30%를 반영하고 있고 학생부는 교과 22.5, 비교과는 2.5%입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수능 반영은 국어, 수학, 영어가 28.6%를 반영하고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영역만 2과목을 14.2%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로 정시에서 실기보다 수능을 더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국수형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가군 이제 고려대를 쓰면 나다군엔 어떤 대학이 좀 적합할까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시 전형은 대부분 요즘 특기자 전형이고 우리 학생이 지원하려는 그런 사범대학은 수시 전형이 없기 때문에 예. 정시 전형을 노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군은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지원했으면 좋겠고 나군에서는 중앙대 체육교육과 그리고 다군은 건국대 체육교육과를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군 중앙대 체육교육과는 학생부가 40%, 수능 40, 실기 20%입니다. 그리고 실기고사는 기초체력검사로 지그재그 달리기, 턱걸이, 높이뛰기를 반영하고 운동체력검사에서는 핸드스프링과 구기에서는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국대 체육교육과는 23명과 여학생 4명을 선발하고 1단계에서 수능으로 10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학생부 20, 수능 50, 실기 30%, 그리고 실기고사로는 윗몸 일으키기 1분, 20m 왕복 달리기, 높이뛰기, 농구, 핸드스프링을 반영합니다. 두 학교 모두 핸드스프링이 변별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핸드스프링을 지금부터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저는 핸드스프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체조에서 예. 거의 이제 기본 동작인 물구나무 서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넘게 되는 그런 동작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께서 나군과 다군에서 중앙대와 건국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그 임용고사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네. 체육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고사 어떤 식으로 보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체육교사가 되려는 임용고사는 작년에는 이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시 2단계 평가로 이루어지고 1차에서는 교육학, 논술형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전공은 서술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수업 실현, 그리고 심층 면접, 학습 지도안 그런 실기를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을 갖추어야지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윤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하고를 실기로 보셨는데 뭐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실기에 대해서 네네. 좀 말씀드리자면 고대 같은 경우 키가 큰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한 종목들이거든요. 뭐 높이뛰기나 농구도. 네. 네, 농구도 그렇고 예. 뭐 던지기도 그렇고. 네. 그런데 이 친구가 키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음. 기능 습득을 하면서도 하체를 그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하체를 더 강화시켜야 되고 고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실기에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는 것이 다 그 던지기에서 나옵니다. 아. 네, 던지기가 이제 기본 점수 이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던지기 연습과 함께 하체 강화 훈련을 특별히 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체 강화 훈련을 위해 선생님 어떤 운동을 좀 권해 주실까요? 네, 뭐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앉았다 일어서기 아니면 이제 종아리 훈련 같은 경우 뒤꿈치 들기 그런 간단한 방법들이 있는데 학교의 체육 그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되게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방법들을 택해서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이 큰 도움이 됐습니까?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운동선수 같은 그런 기질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멋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이 분명한 만큼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수능 성적도 보완하고 실기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체육교사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고대 체육교육과를 입학하기 위해서는요,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를 평균 2등급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농구에 대한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실기시험에서 농구를 평가한 대학을 고려하길 바라겠고요. 추천 대학으로는요, 정시에 고려대 체육교육과, 그리고 중앙대 체육교육과, 그리고 건국대 체육교육과를 추천합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체육대학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상담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순서로 공신노트, 오늘은 이 자투리 시간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선배의 노하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창현 학생의 공신노트 함께 만나보시죠. 입시는 시간과의 전쟁. 공부하랴 책 읽으랴 식사 시간, 통학 시간, 쉬는 시간까지 아까운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자신의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나선 오늘 공신노트의 주인공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이창현 군. 여러분, 잠잘 시간도 부족하시고 공부할 시간도 모자르시죠? 지금부터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이창현 군의 자투리 시간 활용법이 지금 공개됩니다. 성균관대학교 이창현 군의 자투리 시간 활용법 첫 번째. 바로 시간 불문, 장소 불문 공부하기. 공부는 책상 앞에서만 한다는 편견을 깨고 클립보드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데요. 흘려보내기 아쉬웠던 통학 시간도 알차게 보내기 위한 묘안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등하교 같은 이동 시간조차 아까워서 클립보드를 활용했는데요. 클립보드는 어디에서나 공부할 수 있는 간이 책상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창현 군의 두 번째 시간 활용 노하우. 공부를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기. 따로 영어 단어를 암기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던 창현 군만의 비법. 바로 포스트잇을 활용한 단어 암기였는데요. 포스트잇에 영어 단어들을 정리해 쓰고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자주 보고 친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반복학습의 원리를 살려 평소 잘 외워지지 않는 단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는데요. 따로 영어 단어를 외우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생활 속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잘 외워지지 않던 단어를 제 동선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해 놓다 보면
저절로 잘 외워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좋았어요. 창녕군의 세 번째 자투리 시간 활용 노하우, 바로 쉬는 시간에 가벼운 운동하기. 체조를 하던 창녕군이 갑자기 철봉으로 향하는데요. 틈날 때마다 이렇게 거꾸로 철봉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어 긴장된 근육들을 이완시켜주고 몸을 튼튼히, 정신은 맑게 유지하기 위해서 창녕군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 살 수 있는 운동을 추천했는데요. 특히 철봉 매달리기는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장시간 공부를 하다 보면 허리가 많이 아픈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척추 측만증이 와서 자투리 시간에 철봉을 이용하여 교정과 예방을 동시에 할 수 있었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성균관대학교에 합격한 창녕군의 마지막 비법. 바로 쉬는 시간 10분,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 일부를 할애해 한국 단편소설 위주로 독서하기였는데요. 수능은 물론 논술마저 정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논술을 잘하려면 독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독서를 근데 수험생들이 할 시간이 있을까요? 네, 할 시간이 있어요. 사실 쉬는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독서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쉬는 시간 중에 4번을 할애를 해요. 그래서 10분씩 4번 40분. 야자 시간 20분 20분 해서 1년을 계산하면 365일 365시간을 독서에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꼭 한 권의 책을 읽었다는 창녕군. 누구보다도 알차고 유용하게 자투리 시간을 써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 금융 전문가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창녕군. 지금까지 잘 보셨나요? 10분 10분의 짜투리 시간 잘만 활용한다면 여러분께 100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간 활용으로 성공적인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수험 생활. 시간을 아껴 쓰고 즐겁게 쓰고 귀하게 써서 성균관대학교 합격의 결실을 일궈낸 이창녕군의 자투리 시간 활용법이었습니다. 이창녕군의 자투리 시간 활용법 하나, 클립보드를 활용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하기. 둘, 집안 곳곳에 영어 단어를 써붙이고 자연스럽게 암기하기. 셋, 철봉에 매달리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하기. 넷, 자투리 시간에 한국 단편 문학 위주로 독서하기. 네, 우리 학생의 자투리 시간 활용법 잘 봤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봐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아닌가. 24시간이 모자라다 하시는 분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나 우리 체육대학을 진학한 학생들 3가지 일을 동시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 같은데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시간 활용에 대한 것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박문수 선생님께서도 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조언을 좀 하나 해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수험생이라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좋을 텐데요. 지금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짜투리 시간들마다 영어 단어도 외우고 이런 것도 방법인데 제가 이제 방법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면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시간이 좀 남거든요. 근데 우리가 탐구 과목들이 사탐이든 과탐이든 시험 시간이 30분이에요. 그러면 전체 점심시간이 50분이나 1시간이 되는데 빨리 먹고 한 30분 정도는 탐구 영역들이 개념이 정리가 돼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충분히 시험 문제를 하나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하나 풀고 나머지 쉬는 시간마다 점검을 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일주일이면 탐구 문제집 넘기는 거 하나씩은 충분히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방법이고요. 다만 이제 너무 또 공부만 쉬는 시간을 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적절히 이제 피곤할 때 좀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해서 좀 균형을 맞추는 공부를 하면 좋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사탐 문제집 풀기 괜찮습니다, 선생님.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체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3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진학과 관련해서? 이번에 A, B형 처음 나누는데 예체능은 정말 AAA로 봐도 가능한가요?
만약에 B가 예. 가산점이 있다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알겠습니다. 올해 정말 처음 치러지는 A형과 B형, 이 유형이 나뉘어진 수능 시험에 대해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좀 정확하게 뭔가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선생님들도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윤희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과 체육 활동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 학생의 2학년 2학기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5등급, 윤리와 사상 4등급, 화학 5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 11월 모의 수능 성적을 보면 국어 A형 4등급, 수학 A형 3등급, 영어 A형 1등급, 윤리와 사상 5등급, 사회문화 6등급입니다. 네, 체육 활동입니다. 우리 학생의 활동 사항을 보면 2011년 육상대회 2위, 1, 2학년 9위 클럽 동아리 활동 등에 참가했습니다. 네, 실기를 보면 제자리 멀리뛰기 185, 윗몸 일으키기 50개 등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대학은 1지망 고려대, 2지망 건국대 체육교육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 체육 활동이 뛰어난 학생인데 우리 학생의 성적과 또 실기 부분으로 좀 나눠서 좀 분석을 해봐 주시죠. 네. 네. 모의 수능 내신 실기 이렇게 나누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리 영역의 성적이 2등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탐의 경우에는 아직 공부를 시작 안 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수리의 경우 그 난이도 때문에 표준 점수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수리에서 2등급 중상 이상 끌어올릴 경우 다른 영역의 1등급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 사탐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이제 성적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신의 경우는 내신 성적이 안 좋은데 지원자가 희망하는 대학들이 실질 반영 비율이 낮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신으로 인해서 큰 손해는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이고, 실기의 경우는 비교과정을 봤을 때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농구반 활동을 하면서 입상 경력도 있고 해서 농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의 경우에 농구를 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네. 남학생들 경우도 잘 못하는데 예. 전공 실기가 있는 대학을 지원하면 좀 유리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 이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도 농구 실기가 있기 때문에 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경우에 높이뛰기, 던지기, 레이업 등 이제 키가 큰 친구들에 유리한데 이 학생이 키가 커서 이 점도 유리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예. 희망하는 대학들이 그 내신이 좀 떨어지는데 다행히 실질 반영률이 좀 떨어져서 다행이고, 네. 또 이 학생이 또 농구를 잘해서 좀 희망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올해 입시에 좀 성공을 하려면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네, 다시 세 가지로 나눠서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어 성적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보완하지 않으면 수학 성적 올린다고 해도 이 지망대학에 이제 응시하기가 힘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탐도 2.5등급 정도는 유지해야 응시할 수 있고, 네. 만약에 건대의 경우에는 사탐과 수리가 선택이기 때문에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왔을 경우에 대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영어에 자신 있기 때문에 농구 전공 실기를 보는 연대를 택하지 않고 고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B형을 선택했을 경우 점수대하고 그 다음에 전공 실기를 잘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신의 경우는 수능 성적에 비해서 내신이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준이 좀 높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 반영은 각 과목별로 학기 기준이기 때문에 3학년 때도 이제 학기별로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 친구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 경우는 5등급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점수가 내신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학교들이 가끔 있어요. 네네. 그래서 5등급 이내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집중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실기에 있어서는 질문을 먼저 하나 예, 해야 예. 되겠죠. 예. 실기 준비한 지 얼마나 되죠? 3개월 정도 됐어요. 네, 학생이 실기 준비한 3개월 정도 됐다고 그랬는데, 예. 뭐 기록을 봤을 때는 근력이나 근지율 상태가 좀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은 근데 뭐 기초 체력이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을 하면 충분히 이제 뭐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 학생이 표준 체중인데 네. 키가 크고 표준 체중이지만 기초 체력이라는 게 몸무게 적게 나갈수록 훨씬 더 기록이 잘 나오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실기 조절을 통해서 체중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방대학의 경우에 농구나 높이뛰기, 뭐 던지기 등의 이제 운동 기능 검사를 하기 때문에 기초 체력 실기와 더불어서 운동 기능 실기를 병행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운동 기능 검사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한두 달에 해결되지 않거든요. 다행히 농구는 잘하는데 다른 종목의 경우에도 꾸준히 병행해서 해 나가야지 나중에 실기 시험 볼 때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죠? 네. 기초 체력 실기에서 몸무게가 적게 나갈수록 점수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좀 체중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선생님, 근데 앞서 우리 학생이 궁금해한 점, 저도 좀 궁금합니다. 예체능 학생의 경우에 수준별 그 수능 시험 A, B형 시험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좀 그 기준이랄까요?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학생들이 올해 네. 처음으로 이제 A, B형 나누는 해라서 예.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준별 수능 A, B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체능 계열도 각 대학에서 정해놓은 유형으로 반드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아하. 네.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부분 학교들이 뭐 A형을 볼 것으로 생각하지만 A, B형을 다 선택하게 하는 학교들이 대다수고, 가끔 이제 B형을 봐야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마다 또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가나다군을 선택할 때 그런 유형에 따라서 본인이 지원할 대학을,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대학을 네. 먼저 좀 정해야 그렇죠.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실기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이제 뭐 굉장히 약한 종목이 있다. 그러면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시험 보는 게 더 학교 군을 선택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더 네, 더 많아졌습니다. 많아진 상황이 생겼고요. 아하. 그다음 B형의 가산점이 있다 하더라도 몇 가지를 비교 분석해야 되죠. 네, 그래서 가산점이 몇 %나 되는지, 그다음에 반영 방법이 표준 점수인지 100분인지 이거에 따라서도 많이 가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적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비슷한 점수대의 방금 말씀드린 다른 군 대학은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지 그걸 고려해서 학생들이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교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B형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많이 주는 대학은 그걸 많지 않거든요. 네네. 하나 정도 대학이 좀 많이 반영하고 많지 않은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제가 그 이후에 확인을 해봤더니 대학에서도 입학처에서도 조금 아직 고민 중인 대학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종 발표를 보고 본인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들이 실기가 적합한 대학,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대학의 유형을 그래서 골고루 해가지고 선택의 경우의 수를 조금 만들어 놓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면 학생들한테 그래도 체대를 지망한 학생들은 그래도 조금 혼란스러운 게 좀 덜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이 이제 체육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한테 적합한 대학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학생이 자신에게 잘 맞는 대학을 선택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고대, 건대를 그대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구는 고려대 체육교육과입니다. 정원은 35명이고요. 전형 방법은 학생부 25, 수능 35, 면접 10, 실기 30입니다. 실기고사로는 소프트볼 던지기, 농구 2분 레이업슛, 높이뛰기, 지그재그 달리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군 건국대 체육교육과입니다. 23명, 남학생 23명이고 여학생 4명을 따로 선발합니다. 네, 1단계는 수능으로만 10배수를 뽑고요. 그 다음 2단계에서 학생부 20, 수능 50, 실기 30으로 선발하고요. 실기고사로는 윗몸 일으키기, 20m 왕복 달리기, 높이뛰기, 농구, 핸드스프링 등이 있습니다. 자, 지금 가군과 다군에 있는 고려대와 건국대의 체육교육과를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앞서 A형, B형에 대한 유형에 대한 문제는 좀 해결이 됐어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그러면 제가 희망하는 대학교를 가려면 네. 대충 몇 등급 정도, 평균 몇 등급 정도 나와야 되나요? 네, 성적대에 대해서 선생님 고려대를 지금 희망을 하고 있고 건국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나 해야 될까요? 네, 고대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반영 비율이 85% 가까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국영수가 상위 2등급, 탐구가 2.5등급 정도 받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실기가 약할 경우에는 또 수능 성적을 더 잘 받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겠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반영 비율이 80%이고 그다음 수리와 탐구가 선택입니다. 그리고 20% 되겠죠. 네.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탐구 성적이 낮으므로 지금 현재 국영수 성적 그대로 지원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실기가 건국대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 실기장 가서 부담을 가지지 않으려면
미리 이제 수능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수능 점수를 좀 더 올려놓는 게 실기장 가서 이제 부담 없이 자기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송치경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그 성적과 그리고 실기 기록 등을 보셨는데요.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지원하려면은 이제 수능과 내신을 이제 국어와 수학 이렇게 영어를 2등급 정도로 이렇게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농구에 대해서 특기가 있기 때문에 농구를 반영하는 대학교에 지원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지원하는 대학의 그런 모의 실기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을 깨닫고선 충분히 연습을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실례지만 키가 얼마나 돼요? 키요? 네. 167이요. 아, 167cm군요. 농구 실력이 뛰어난 여학생이어서 굉장히 인상이 좀 깊을 것 같은데 성적과 실기 모두 준비 잘해서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바랍니다. 오늘 네. 전화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체육교사를 꿈꾸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먼저 수능에서는요, 2등급 이상을 목표로 해서 국어와 사탐 성적을 올려야 희망대학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어 성적을 확실히 올려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실기에 있어서는 근력과 근지구력을 보완하고 시기 조절을 하면서 기초 체력도 키우고 그리고 운동기능 검사를 꾸준히 병행하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대학으로는요, 정시에 고려대 체육교육과 그리고 건국대 체육교육과를 추천합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1:1로 맞춤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입시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최대 입시를 봐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윤희 선생님께서 우리 지금 고3에 올라가는 이 최대 지망생들 어떤 점을 좀 꼭 알아두자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3학년이 되기 전까지 네. 뭐 실기만 잘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수능과 내신은 이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이제 선정한다고 보시면 되고, 실기는 이제 합격 당락을 좌우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기 준비를 할 때 본인이 이제 자꾸 비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네. 근데 어쨌든 수능 성적으로 지원 가는 데 갈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본인이 어쨌든 그 영역에서 그 친구들 네. 중에서 본인이 상대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수능 성적에 따라서. 그래서 너무 실기 자기가 못하거나 잘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본인이 어떤 객관적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에 맞게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 종목에서 예를 들어서 전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 대학은 반드시 시험을 보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기본 점수 나오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 피해야 되고, 지금부터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그런 종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본인들이 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학생도 사실 3명 중에 2명이나 체육교사가 꿈이거든요. 그럼 체육교사가 되려면 체육교육과를 가야 되고 또 4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4대를 가기 위해서는 또 면접이나 또 교직 적성시험 같은 걸 봐야 될 텐데 그런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요, 선생님? 우리나라의 그런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를 선발하는 그런 임용고사이기 때문에 그런 교사의 그런 교직관에 대해서 묻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학교 폭력이나 왕따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는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묻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 1:1로 맞춤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소중한 상담 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윤희 선생님 그리고 송치경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금요일 이 시간은 공부법에 대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내일은 2014학년도 수시 논술 대비 전략, 인문계 논술편을 주제로 특강을 준비하겠습니다. 논술 준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늦지 않았으니까 인문계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내일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